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85화 암행 마교의 음모 여섯 번째 이야기. 두 사람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이들의 눈에서 강력한 살기가 서로에게 쏘아져 마침내 공간에 부딪혔고, 이 살기가 부딪힐 때마다 공기에서 탁탁 튀기는 소리와 함께 작은 뇌기가 튀기는 모양새였다. 시간이 흐르며 긴장감은 더욱 진하게 주변으로 질식시켰고, 이때 모용찬은 지역을 향해 격렬한 눈빛을 보내며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다단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다. 지역은 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말이다. 불쌍하고 힘없는 양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구나. 하지만 악행을 일삼고 가진 권력과 무력으로 힘없는 양민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냉정하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지. 너의 출신과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에서 내 목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삼도천을 그냥 단순하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격한 고통으로 건너게 될 것이야.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격한 고통이 밀려올 것이지. 내가 너를 단순히 너희 마교의 일개 잡조를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너 자신도 알고 있을 테지. 모용찬은 비웃으며 검의 손잡이를 다시 꽉 쥐어 잡았다.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너는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내 검은 용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나는 모용세가의 자존심이다. 너와 같은 자가 감히 나를 위협할 수 없다. 역시 모용세가의 인물이군. 선비에게는 모용부와 탁발부 그리고 우문부가 있지. 내 녀석의 복장이 선비를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는 모용세가에서 너와 같은 인물은 들어보지 못했다. 격장지게를 매우 잘하는군. 어차피 잠시 후 사생결단을 해야 하니 몇 마디 주고받지. 내 아버지는 모용성으로 모용태 현 가주님의 동생이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모용성이라. 좋아. 내가 나에게 신분을 알려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최대한 예를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다오. 어찌하여 이곳 신교의 지부였던 곳에서 마교로 둔갑하여 사업을 벌이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원하는군. 더는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 내 놈의 이름이나 알려주거라. 내가 죽인 녀석의 신분이나 별호를 아는 것도 내 삶의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지역은 그 말을 듣고도 여유롭게 웃었다. 그래, 이쯤에서 우리의 대화는 마무리하자. 어차피 지금까지 지나온 곳에서 만난 마교의 무리는 바로 모용세가에서 준비한 작품이니 말이다. 그래, 내가 알고자 하니 나는 신교의 신임교주 류지혁이라고 한다. 이런, 나의 하늘을 열었다는 천마. 모용찬은 신교 교주라는 말에 마음이 화들짝 놀랐고 놀란 가슴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세길 천마라니, 어찌 천마가 이곳에 나타난단 말인가? 그의 눈빛은 순간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모용세가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본인이기에 절망의 눈빛을 억지로 지워내고 결의에 찬 눈빛이 되어 상관없구나. 우리 대막의 현란가는 절대로 적을 앞에 두고 패보를 밟지 않는다. 나는 내 녀석과 사생결단하겠다. 후후후후. 그렇지. 내 녀석들은 동의의 한 반개였으나 과거 대막 초원이 그리워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세력을 얻었지. 그렇다면 너의 실력을 증명해 보아라. 나 천만은 내 녀석의 의지와 신락 같은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오늘 너의 악행을 이곳에서 마무리해 주겠다. 이에 모용찬은 지역의 말에 의지를 불태우고 검을 높이 들어서 승룡검천의 초식을 다시 한번 펼쳤다. 하지만 종전 승룡검천의 초식과는 달리 그는 전 삼식의 초식을 건너뛰고 후 삼식 그가 가진 검법에서 가장 강한 것부터 강대결을 원했으니 그의 신형에서 짙은 마기가 사방으로 비산했고 그가 입고 있었던 무복은 미친 듯이 펄럭였다. 또한 그의 검은 마치 검은색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세로 지역을 향해 쏘아지며 공간을 갈랐다. 동시에 지역은 신비로운 보보를 밟기 시작하여 그 매서운 공격을 여러 차례 연속하여 피하며 모용찬의 허리를 노렸으며 흥! 마왕 군림! 제왕 개표! 쿵! 진참마 왕표! 휙킥! 휙킥! 깡! 지역이 우레와 같이 외치며 여러 차례 보보를 밟더니 마지막에 좌측 다리에 볼을 크게 딛더니 혈벽 간기를 만들어 모용찬의 회심의 공격을 막아냈으니 흡. 모용찬의 입에서 적은 양의 피가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그는 진기를 이어가다가 지역이 만들어낸 천마혈벽에 의해 막혀 진기가 역류하여 적은 양의 피가 입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모용찬은 이에 당황하지 않았고 더욱 강력한 내공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용호상박이라 지역의 얼굴을 보라. 모용찬의 그림 같은 건무에 그는 더욱 격전을 즐기는 모습이리라. 그는 짙은 미소를 지으며 대해와 같은 내가 공부를 단전에서 뽑아내기 시작했다. 다시 두 사람은 공수를 거듭하다가 지역은 좌수를 급하게 놀렸고 전신의 불주먹, 뇌권이 모용찬의 허리에 닿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장렬했고 모용찬의 입에서 핏덩이를 왈칵 토하며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의 신형은 고통에 겨워 격하게 몸부림쳤다. 지역이 흘렸던 뇌기가 모용찬의 신형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전했고 모용찬은 지면에서 튀겨지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를 보고 있었던 지역은 절대 방심하지 않았다. 총각 정도 지났을까? 모용찬은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광인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천마현신 천신천왕봉! 지역의 애병 환공의 총이었다. 지역이 외치며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애병인 환공의 총, 즉 육모 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에 모용찬은 검을 들어 지역의 방망이를 막았으나 방망이는 모용찬의 검을 박살내며 모용찬의 가슴에 강타하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모용찬은 충격파로 인해 뒤로 날아가며 벽면에 부딪혔다. 동시에 모용찬은 본인의 입에서 핏물을 하수와 같이 토해내며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제 그의 신형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으니 지역은 차가운 눈으로 모용찬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강오무정이란 말인가. 잠시 후 지역은 마교의 음모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내실을 나섰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교의 잔당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출귀몰하며 적들은 지역이 뽑아내는 천신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마침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미 세상은 밤이 되어 하늘에는 오직 영롱한 별빛만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으니
지역은 잠시 하늘을 보다가 쓸쓸한 정원 길을 천천히 걷다가 그의 두 눈에 마화가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짓고 마화 구양정을 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소. 이곳 마교의 악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오. 지역은 담백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무사하셨군요. 그렇소. 그런데 소저는 어찌하여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이오? 네, 아이들은 협공께서 데리고 갔어요. 그는 가각께서 명령하신 대로 속히 수행할 거예요. 나는 소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소. 소저는 나를 걱정하여 기다린 것이 아니오. 뭐, 마화 구양정은 살포시 고개를 숙였는데 비록 밤이라 그녀의 얼굴에 짙은 홍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의 두 눈에는 확실하게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지역은 지금도 대낮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아무튼 지역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살며시 안아 주었으니 오직 하늘에서 비추는 영롱한 별빛만이 이 두 사람을 위해 신비한 빛으로 비추고 있지 아니한가. 지역은 한단에서 모용찬이 이끄는 마교의 잔당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남궁혁 구양정과 함께 아이들을 안전하게 신교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심했다. 이것이야말로 경천의인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으로 확신하였으니 말이다. 지역 일행은 한단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구출한 아이들을 보살폈고 광명자 사전의 전령에게 이들을 맡기게 되었다. 전령은 지역의 지시를 받들어 아이들이 신교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한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너는 이곳 일을 꼭 광명자사님에게 상세히 전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교의 힘을 믿어도 될까? 지역이 전령에게 말했다. 예, 대사자님.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좌사전에 이름을 걸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전령은 허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지역은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비로소 너희들은 안전하게 되었구나. 신교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너희의 꿈을 펼쳐라. 앞으로 너희는 우리 신교의 미래구나. 아이들은 지역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은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들의 앞날에 축복하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이제 지역 일행은 북해 빈궁으로 향하는 여정을 다시 이어갔다. 그들은 한단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며 중산으로 향했다. 중산은 조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로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곳 중산은 남방 계열의 많은 수의 화족도 이곳에 자리하고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욱 많은 예맥의 후예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세상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패권에 경쟁할지라도 일반 양민은 서로서로 화친하며 생활하였으니 중산에 도착한 지역 일행은 먼저 중산의 유명 객점에서 숙소를 잡았다. 중산은 매우 번화한 도시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활기찬 곳으로 연일 불야성을 이뤘다. 지역 일행은 객점의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중산은 한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군요. 이곳 사람들도 밝고 활기찬 것 같아요. 마화가 말했다. 맞습니다. 이곳 중산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군요. 남궁혁이 동의하며 말했다. 후후후후. 이곳은 남방의 화족과 북방 계열의 예맥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며 또한 예맥의 상인들이 활발하게 무역하고자 방문하는 곳이지.
이들을 보니 왠지 우리의 마음도 들뜨는 것 같소. 하지만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도 마교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들은 암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서로 세를 과시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오. 지역의 얼굴은 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예리한 빛을 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네, 가가. 우리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친 지역 일행은 중산의 거리를 둘러보며 저작거리로 나서며 산책했다. 물론 일행은 식사를 하였기에 소화를 위한 행위였지만 암행하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지역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들은 중산의 주요 상가와 시장을 탐방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중산의 다양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날 저녁 지역 일행은 중산의 한 작은 여관에서 머물렀다. 여관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이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며 편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일행은 중산에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중산의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며 마교의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중산의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마교의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 일행은 중산의 주요 상권을 탐방하며 마교의 활동을 감시했다. 이들은 마교의 거점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지역은 중산의 상황을 파악하며 마교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이곳 중산에서는 마교의 활동이 묘연했으며 전혀 새로운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이름은 혈교. 어느 날 저녁 지역 일행은 중산의 한 작은 찻집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 혈교의 암조직의 하부 무리와 접촉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 일행은 혈교의 무리를 뒤쫓아 그들의 비밀 거점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지역 일행은 혈교의 무리를 철저히 감시하며 이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다. 지역은 중산의 한 어두운 골목에서 혈교의 무리와 대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역의 호련한 등장에 놀랐다. 이어서 지역의 곁에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고 이를 보던 악의 무리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너희는 혈교의 무리인가? 이곳 중산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밝히거라. 지역은 비장한 눈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를 보던 혈교의 무리는 지역의 말에 비웃으며 검을 뽑아들었다. 너희가 감히 우리 혈교의 일을 방해하다니 매우 대담하군. 하지만 너희는 오늘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흐흐흐흐. 우리를 얕보던 중산의 마교 놈팡이들도 형장의 이슬이 되어 우리에게 심판받았구나. 흐흐흐. 지역의 신영에서 바람이 일어나며 그의 무복이 격하게 펄럭였다. 아무래도 그는 혈교 조장의 말에 내가 공부해 내공력을 끌어올렸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혈교의 무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의 힘을 보여주어라. 나는 너희들이 이곳 중산에서 벌이는 괴악한 일과 악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혈교의 무리는 지역의 도전에 응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지역은 신비로운 보보를 밟기 시작했으며 적들의 공격을 부드럽고 가볍게 피해내며 반격을 가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천신이 부리는 천둥과 같았고 적들은 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 이런 상황일까? 그의 무공은 천신의 무공이었으니 말이다. 천신천왕림! 지역이 외치며 박차며 신형을 날려 강력한 주먹을 뻗어내었다.
그의 주먹이 혈교 잡졸의 가슴에 닿자 강력한 공기의 압력이 휘몰아쳤고 이내 폭발음이 심하게 울렸으며 그 무사는 강력한 충격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 널브러졌다. 오! 혈교 잡졸의 가슴을 보라. 그의 가슴은 격하게 함몰되어 절명한 것이다. 마화와 남궁혁도 지역의 움직임과 동시에 보보를 밟아 각자의 무공을 발휘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마화의 검은 강렬하였으나 적의 시야를 홀리듯 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번쩍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신비로웠다. 그녀의 검이 공간을 휘저을 때마다 혈교 무사의 몸을 베어내었고 그들은 차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남궁혁은 역시 빠르고 강력한 권격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지역이 전수해준 대자연의 섭리를 담은 천지조화보를 전개하며 달려나갔고 그의 주먹이 적의 몸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호련하고도 빠른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했다. 허, 남궁혁은 찰나 신형이 급하게 회전하며 두 팔을 뻗어낸 후 진격하였는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 혈교의 잡졸은 대자로 뻗어 움직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죄다 비명행사 바로 절명한 것이 분명했다. 지역 일행의 등장으로 혈교의 잡졸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지역 일행은 그 틈을 타 차례로 적들을 제압했다. 지역의 열양기공은 점점 강력해졌고 그의 권이 닿는 곳마다 적들이 여지없이 쓰러졌다. 마화와 남궁혁도 각자의 무공을 발휘하며 적들을 향해 출수했고 이들은 마치 추수 후 이삭 줍듯 이들의 생명을 황천으로 보내버렸다. 지역은 중산 혈교의 비밀 거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혈교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검을 뽑아든 것이다. 지역 일행은 화골산을 이용해 죽은 무리를 모두 녹여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은밀하게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이 어두운 밤 이들의 행적을 아는 이는 없었고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 알 수 있으리라. 다음 날 저녁 무렵 지역 일행은 더는 북해 빈궁으로 행하는 암행을 늦출 수 없어서 중산의 한 작은 다관에서 담소를 나누며 중산 기행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한 낯선 사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들어보니 당신들이 이곳에서 마교와 혈교의 세력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내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도시 외곽에 있는 폐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밤마다 사람의 비명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마교나 혈교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사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물었다. 그 폐가의 위치를 알고 있어.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꺼내어 폐가의 위치를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곳은 험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밤에 이곳을 가지 않습니다. 지역은 사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일행과 함께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외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지역 일행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폐가 내부를 탐색했다. 폐가의 내부는 습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한 구석에서 불길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며 비밀 통로와 숨겨진 처소를 발견했다. 처소 안에는 납치된 여인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혈교 무리가 있었다. 역시 도적의 구렬은 언제나 악행과 죄악이 가득하군. 지역은 탄식하듯 낮게 중얼거렸는데 그의 두 눈은 혈광이 번뜩였고
또한 그의 두 눈에서 강력한 마귀가 쏟아져 나왔다. 지역은 갇혀있는 여인들의 참상을 보며 격하게 분노하였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